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아내를 너무 믿은 거였다. 그녀가 CEO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칼을 들고 그놈의 사무실로 달려가 목을 베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개방 결혼해보자. 너도 자유롭게 해라. 나도 그럴 테니까. 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나는 혼자 서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내 가슴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결혼 5년 차, 우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아내, 지은이는 IT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남자였다. 그녀가 처음으로 개방 결혼을 제안했을 때 나는 농담으로 치부했다. 무슨 소리야?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잖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오빠, 우리 관계가 지루해졌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지루하다고? 나를 속이고 바람 피우는 게 지루함을 해소하는 방법인가? 며칠 후,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을 보았다. 메시지 앱에 저장된 대화들. 오늘 밤 호텔에서 만나요. 대표님. 그 CEO는 그녀의 회사 상사였다. 유명한 벤처기업의 젊은 CEO, 재벌 3세 출신으로 소문난 놈. 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를 위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알았어. 해보자. 하지만 규칙은 지키자. 서로 솔직하게 말하고 안전하게. 그녀는 기뻐하며 안겼다. 고마워, 오빠. 이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 후로 그녀의 일상이 변했다. 늦은 밤 귀가,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보았다. 속으로는 이를 갈며. 나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 CEO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민준호. 35살, 미혼, 하지만 여러 여자와 엮인 스캔들로 유명했다. 그의 회사는 최근 주식 상장을 준비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 자금 유치 의혹이 있었다. 나는 그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그의 SNS, 뉴스 기사, 심지어 해킹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나는 합법적으로 했다. 친구를 통해 금융권 정보를 얻었다. 한편 지은이는 점점 대담해졌다. 오빠, 오늘은 대표님과 저녁 먹을게. 늦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즐겨. 나도 친구 만나러 갈게요. 하지만 나는 혼자 집에 앉아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는 앱을 켰다. 그녀가 그 호텔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놈을 파멸시키는 거? 시간이 흘렀다. 3개월쯤 지났을까? 나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민준호의 회사가 탈세와 뇌물수수로 연루된 문서들.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동시에 지은이의 바람 사실을 그녀의 가족에게 알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더 깊이 빠지길 기다렸다. 그녀가 나 없이 못 사는 순간을. 그녀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집에 올 때마다 피곤한 기색, 하지만 눈빛은 빛났다. 오빠, 요즘 재미있어? 우리 관계가 더 신선해진 것 같아.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신선하다고? 내가 파괴한 게 뭔지 모르니? 나는 내 나름의 자유를 즐기기 시작했다. 짐에 다니며 몸을 만들고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웃었다. 하지만 모든 건 연기였다. 내 목표는 하나, 그녀를 후회하게 만드는 거. 어느 날 그녀가 울면서 돌아왔다. 오빠, 미안해. 대표님이 나한테 심한 말을 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고백했다. 민준호가 그녀를 장난감처럼 대했다는 것. 처음엔 로맨틱했지만 이제는 무시하고 이용만 한다는.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그게 개방 결혼의 위험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민준호에 대한 제보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뉴스에 그의 회사 스캔들이 터졌다. 벤처 기업 대표, 탈세 의혹으로 조사 착수. TV를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지은이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이게 대표님 회사잖아. 무슨 일일까?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지. 사업이란 게 그렇지. 그녀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그녀는 긴장했다. 민준호로부터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내 계획을 한 단계 더 진행했다. 지은이의 회사 동료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와 CEO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녀의 직장에서 그녀를 보는 시선이 변했다. 지은 씨, 요즘 대표님과 가까워졌대. 그녀는 집에 와서 울었다. 오빠,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 나 때문에 대표님이 피해볼까 봐 걱정돼. 나는 위로하며 속으로 웃었다.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내가 무너질 차례지. 그녀의 감정은 롤러코스터였다. 처음엔 흥분, 이제는 후회와 불안. 나는 그녀를 더 밀어붙였다. 나도 다른 여자 만나볼까 해. 개방 결혼이니까. 그녀의 눈이 커졌다. 오빠,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너도 그러는데 나라고 안 될 이유 없지. 사실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밤마다 나를 안으며 속삭였다. 오빠, 사랑해. 이게 실수였어. 하지만 나는 냉정했다.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호의 조사가 깊어지면서 그의 회사는 주식 상장 취소 위기에 처했다. 그는 지은이에게 연락했다. 너 때문에 이 지경이야? 내 남편이 한 짓인가? 그녀는 부정했지만 의심이 싹 텄다.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오빠, 너 뭔가 한 거 아니야?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그녀는 소리쳤다. 이 모든 게 내 복수야? 처음부터 날 속인 거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부터 날 배신했잖아. 개방 결혼. 그게 내 핑계였어. 그녀는 울며 무릎 꿇었다. 미안해, 오빠. 제발 용서해.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생각해 볼게. 시간이 흘러 그녀의 삶은 엉망이 되었다. 회사에서 왕따, 민준호는 그녀를 버렸다. 그녀는 매일 나에게 매달렸다. 오빠, 돌아가자. 예전으로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내가 내 고통을 알겠어? 하지만 복수는 달콤했다. 나는 그녀를 더 기다리게 했다. 한편 나는 내 삶을 재정비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더 나은 연봉. 짐 덕에 몸도 좋아졌다. 친구들은 말했다. 너 변했어. 더 강해 보인다. 맞아. 배신이 날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이는 점점 쇠약해졌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녀가 다시 왔다. 오빠, 임신했어.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누구 거야? 그녀는 울며 말했다.
대표님. 하지만 그는 책임지지 않아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이게 기회였다. 나한테 왜 와? 내 자유잖아. 그녀는 애원했다. 오빠, 도와줘. 너밖에 없어. 나는 고민했다. 복수를 완성할까? 아니면? 내 마음속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녀를 버리면 만족할까? 아니, 그건 나도 아프게 할 뿐 어쩌면 이게 운명일지도. 임신 소식은 내 계획을 흔들었다. 지은이는 매일 울며 나를 찾아왔다. 오빠, 제발. 아이를 같이 키우자. 내가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대했다. 내 선택의 결과잖아. 왜 나한테 떠넘겨? 하지만 밤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랑했던 여자, 이제는 상처받은 모습. 내 복수가 너무 멀리 갔나? 민준호의 스캔들은 점점 커졌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었다.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다. 벤처 CEO, 뇌물 혐의로 구속.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은이의 상태가 걱정됐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합병증. 의사는 말했다. 태아가 위험할 수 있어요.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왜 왔어,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 괜찮아.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복수보다 사랑이 컸다. 미안해. 내가 너무 잔인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먼저 잘못했어.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고백. 대표님은 처음에 매력적이었어. 하지만 그는 날 이용했어. 오빠, 너처럼 진심이 아니었어. 나는 물었다. 왜 개방 결혼을 제안했어? 그녀는 한숨 쉬었다. 직장 스트레스, 우리 관계가 무미건조해 보였어. 미안해. 나는 결심했다.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우자. 결혼 다시 할까?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하지만 나는 조건을 달았다. 상담받자. 그리고 솔직하게 살아. 퇴원 후, 우리는 상담소를 다녔다. 심리 상담사와 이야기하며 우리의 문제를 풀었다. 배신, 신뢰, 사랑. 상담사는 말했다. 개방 결혼은 위험해요. 서로의 경계를 지키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배가 불러왔다. 나는 매일 그녀를 돌봤다. 오빠, 고마워.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민준호는 감옥에 갔고 그의 회사는 파산했다. 내 제보가 성공한 셈.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한 상처. 밤에 그녀가 잠들면 나는 생각했다.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까? 출산일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기다렸다. 힘내요. 그녀는 소리쳤다. 아기가 태어났다. 여자아이. 나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이야. 집으로 돌아온 후 삶이 변했다. 아이 울음소리, 밤늦은 젖먹이기. 지은이는 좋은 엄마가 되었다. 오빠, 사랑해. 나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가끔 그녀의 핸드폰을 보게 될 때 불안이 스쳤다. 신뢰를 재건하는 건 쉽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오빠, 나 다시 일할게.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나는 동의했다. 함께 하자. 우리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배신을 통해 배운 교훈. 사랑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다. 아이, 수아가 태어난 후 우리의 일상은 바빠졌다.
강남 아파트에서 새 가족이 시작되었다. 지은이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했다. 새로운 회사, 마케팅 컨설턴트. 오빠, 이번엔 제대로 할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나는 승진했다. 관리직으로 올라 더 바빠졌다. 하지만 매일 저녁 수아를 안고 지은이와 산책했다. 한강공원에서. 오빠, 행복해. 그녀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잊지 마오. 과거는. 민준호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TV에 그의 모습이 나왔다. 쇠약해진 얼굴. 그는 모든 혐의를 부정했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내 제보가 핵심이었다. 익명이었지만 나는 만족했다.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은이는 그 소식을 듣고 한숨 쉬었다. 그 사람이 불쌍해. 나는 화가 났다. 불쌍. 내 인생 망칠 뻔한 놈인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그 말에 우리는 다시 싸웠다. 너 아직 그놈 생각해. 그녀는 울었다. 아니야. 그냥. 후회돼. 나는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술을 마셨다.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파. 다음 날 그녀가 사과했다.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수아가 돌이 되었다. 생일 파티를 열었다. 가족, 친구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느 날 지은이의 회사에서 파티가 있었다. 그녀가 늦게 왔다. 향수 냄새. 나는 의심했다. 또 그녀는 화를 냈다. 무슨 소리야? 동료들이랑 마신 거야. 싸움은 커졌다. 너 믿을 수 없어.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그럼 이혼하자. 내가 이렇게 불신하면 못 살아.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이혼. 다시 시작한 건데? 나는 앉아 생각했다. 내 복수가 우리를 파괴한 건가? 상담소를 다시 찾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걸려요. 서로 노력하세요. 우리는 노력했다. 데이트, 여행.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오빠, 정말 사랑해. 과거는 잊자. 나는 안아주었다. 나도. 수아가 자라면서 우리의 사랑도 깊어졌다.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되었다. 나도 좋은 남편이 되려 애썼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지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중태였다. 오빠. 수아를 부탁해.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무너졌다. 왜 이제야? 용서하고 행복해지려 할 때. 장례식 후 나는 수아와 둘이 남았다. 그녀의 일기를 발견했다. 오빠, 미안해. 너를 사랑해. 개방 결혼은 실수였어. 용서해줘. 눈물이 흘렀다. 내 복수가 그녀를 죽인 건가? 아니, 사고였지만 내 불신이 그녀를 힘들게 했을까? 지은이가 떠난 후 세상이 무너졌다. 수아를 안고 울었다. 엄마. 어디 갔어? 수아의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강남 아파트는 텅 비어 보였다. 장모님이 도와주셨다. 힘내, 사위야. 수아를 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 지은이의 배신, 복수, 그리고 사고. 민준호가 출소했다. 3년 후 뉴스에 나왔다. 전 CEO,
재기선언.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놈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는데. 나는 그를 찾아갔다.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다. 그가 나오자 나는 다가갔다. 기억해. 지은이 남편이야. 그는 놀랐다. 너, 내가 제보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내 인생 망쳤어. 그는 웃었다. 미안. 하지만 그녀가 먼저 유혹했어. 나는 주먹을 날렸다. 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왔다. 집으로 돌아와 수아를 안았다. 아빠, 왜 울어? 나는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시간이 흘러 나는 변했다. 심리치료를 받았다. 과거를 놓아주세요. 상담사의 말. 수아가 유치원에 들어갔다. 나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회사 동료, 수진. 오빠, 힘들었지? 그녀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다. 하지만 지은이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과거가 무서워 그녀는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민준호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실패했다. 빚더미에 앉아 자살 소문이 돌았다. 나는 수아와 산책하며 생각했다. 복수는 공허하다. 사랑이 더 중요해. 수아가 7살이 되었다. 아빠, 엄마 사진 보여줘. 나는 앨범을 펼쳤다. 지은이의 미소. 엄마는 천사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수진과 결혼했다. 오빠, 행복할게. 수아는 새엄마라고 불렀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배신과 복수를 통해 배운 교훈. 용서가 진정한 자유다. 수진과의 결혼은 조용했다. 수아가 꽃을 들고 웃었다. 아빠, 행복해. 나는 대답했다. 응, 이제야. 새 가족이 생겼다. 수진은 지은이와 달랐다. 안정적, 충실한 사랑. 오빠, 과거는 잊어. 지금이 중요해. 민준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재활원에 있었다. 알코올 중독. 나는 그를 찾아갔다. 왜 왔어? 그의 쇠약한 모습. 나는 말했다. 용서할게. 너도 고통받았겠지? 그는 울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집으로 돌아와 평화를 느꼈다. 복수의 끝은 용서였다. 수아가 자랐다. 고등학생이 되었다. 아빠, 엄마 이야기해줘. 나는 솔직히 말했다. 엄마는 실수했지만 사랑했어. 아빠도 잘못했어. 수아는 이해했다. 아빠, 고마워. 살아줘서. 내 인생은 드라마처럼 끝났다. 배신, 복수, 상실, 그리고 재생. 서울의 거리를 건며 생각했다. 사랑은 가시밭길이지만 그 끝에 빛이 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과거를 안고 미래를 향해.